안녕하세요. 감동공화국입니다. 결혼 후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하고 가족이 풍비박산날 뻔한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딸 에밀리를 만나러 말이죠. 결혼하고 1년 만에 만남이었어요. 공항에서 딸을 봤을 때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딸 맞나 싶었거든요. 에밀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딸이 아주머니와 흥정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묻더니 에이,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하며 능숙하게 가격을 흥정하는 거였습니다. 예전 우리 딸은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남편 도윤과 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 엄마 아빠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완전히 한국 아줌마 말투였어요. 미국에서는 늘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한 게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게 속삭였어요. 저 애가 정말 우리 딸 맞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나쁘게 변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죠. 하지만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에밀리가 김치를 집어먹는 모습도 놀라웠어요. 예전엔 매운 음식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말입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하며 웃는 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한국 문화가 딸을 이렇게 바꾼 걸까? 응, 뭔가 걱정되는데. 우리는 서로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좋은 변화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다음날 딸의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밀리가 시장에서 산 재료로 요리하는 모습, 도윤과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요리도 별로 안 하던 딸이었거든요. 딸의 집에 머물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딸이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눌려서 이렇게 변한 건 아닐까요? 미국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긴 아직 남녀 차별이 심하다고 하던데.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억지로 남편 맞춰주려고 저런 모습으로 변한 건 아닐까? 우리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어요. 딸의 집 곳곳이 낯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자리 잡은 김치 냉장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돌 난방,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까지. 모든 게 우리에겐 생소했죠. 특히 사위 도윤이 너무 조용하고 예의 바른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식사 때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했어요. 저 사람, 우리 딸한테 잘해주는 거 맞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만 너무 과묵해서 딸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예상과 달랐어요. 평상복을 입고 계셨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요리 잘해서 내가 편해졌어요 하시며 웃으시는데 뭔가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겉으로만 그런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할 때 에밀리가 부엌에서 혼자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시고 딸이 혼자 다 하는 거 아냐? 하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그날 밤에도 우리 부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딸이 한국 문화에 너무 동화돼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미국에서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웠는데 우리의 편견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며칠 후 우리는 심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밀리를 미국으로 데려가야겠어. 남편이 먼저 꺼냈고 저도 동의했어요. 제이든도 미국에서 교육받는 게 나을 거야. 며칠 지나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옆집 아주머니가 문도 두드리지 않고 딸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밀리야, 이거 반찬 좀 나눠 먹어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니야?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미국에서는 이웃이라도 미리 연락하고 허락받고 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순자 이모는 에밀리아, 우리 딸 하시면서 정말 친딸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순자 엄마 고마워요. 저희도 김치 새로 담갔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였어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니 또 다른 이웃이 찾아왔어요. 우리 에밀리 잘 지내지? 엄마가 떡 쪄서 가져왔어 하시면서 정말 어머니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우리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시구나. 우리 떡도 드셔보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거든요. 저녁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딸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아래층 아주머니가 생강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에밀리 감기 조심해야지. 애기도 있는데 엄마가 아프면 안 되잖아 하시면서 정말 친어머니 같은 목소리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걸까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에밀리, 이웃들이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하지 않아? 그런데 딸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엄마,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런 문화에 딸이 익숙해진 게 걱정스러웠습니다. 혹시 딸이 한국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계획은 확고해졌습니다. 딸을 설득해서 미국으로 데려가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딸과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도윤이 출근하고 손자 제이든이 유치원에 간 조용한 오후였어요. 에밀리, 엄마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딸이 차를 우리며 물었습니다. 뭐가 걱정이세요, 엄마?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혹시 여기서 살면서 힘든 건 없니?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빠와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와 제이든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어떨까? 제이든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 에밀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보다 미국이 더 좋은 환경 아닐까? 자유롭고 개인을 존중하고. 딸이 차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가 힘든 세상이었으면 저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저는 딸의 단호한 말투에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야? 엄마, 저 미국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아픈데도 혼자 병원 가야 했고, 아기 낳고도 혼자 육아해야 했어요. 이웃들은 인사만 하는 관계였고,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선 다들 진심으로 도와줘요. 제가 약할 때 말없이 손 내밀어주고, 제이든이 아플 때도 온 동네가 걱정해주고,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프라이버시가 없잖아. 엄마, 그게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 거라고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도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 없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밥 잘 먹고 있는지까지 걱정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엄마, 저 절대 미국 안 돌아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딸과의 심각한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딸을 설득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근처 놀이터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손자 제이든이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이든이 높은 미끄럼틀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제이든. 에밀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아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영어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마이갓, 콜 911.
저는 미국에서 하던 대로 소리쳤지만 여기는 한국이었습니다. 완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도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놀이터에서 아이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주소는 정확하고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얼음팩을 가져다 주시고 다른 분은 담요를 씌워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차량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이든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미국이었다면 119 신고만 하고 각자 갈 길 갔을 텐데 말이에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웃들이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병원까지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족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구급차의 속도였습니다. 119 신고를 한 지 불과 5분 만에 도착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최소 15분은 걸렸는데 말이죠. 구급차 안에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제이든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접수 과정이 너무 빨랐거든요. 미국에서는 보험 확인하고 서류 작성하고 대기하는 시간만 해도 1시간은 걸렸는데 말이에요. 간호사 선생님이 에밀리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에밀리 씨,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우리가 잘 봐드릴게요. 그러면서 제이든을 보며 우리 아가 무서웠지? 이제 괜찮을 거야 하고 정말 자기 아이처럼 다정하게 말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CT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이들은 회복력이 빨라요 하시면서 에밀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5분 만에 촬영이 끝났습니다. 미국에서는 CT 한 번 찍으려면 예약부터 해야 하고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에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 와서 에밀리 씨, 목 마르시죠? 물 드릴까요? 아기 체온은 괜찮고요. 곧 깨어날 거예요. 하며 세심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결과도 30분 만에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습니다. 하루 정도 관찰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에밀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제일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하고 위로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도 에밀리 씨, 이제 마음 놓으세요. 우리가 밤새 잘 지켜볼게요 하시면서 정말 친언니 같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는 의료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른 걱정이 들었어요. 병원비 말이에요. 미국에서 응급실 한 번 가면 최소 5천 달러는 나왔거든요. CT 촬영까지 했으니 10,000달러는 각오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퇴원할 때 받은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응급실 한 번 가면 최소 5천 달러는 나왔거든요. CT 촬영까지 했으니 10,000달러는 각오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퇴원할 때 받은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맞아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총 병원비가 15만 원, 미국 돈으로 120달러 정도였거든요.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100배는 더 나왔을 거예요. 도윤이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병원비가 저렴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더욱 빨리 처리되고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더 빠르고 더 체계적이고 더 저렴하다니. 미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바뀐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놀이터에서 만났던 이웃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순자 이모는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셨고 다른 분들은 과일과 음료수를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에밀리 많이 놀랐지? 괜찮겠죠? 아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가 제일 가슴 아팠을 거야. 이분들이 정말 친어머니처럼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빨리 대응하고 모두가 걱정해주는 나라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도윤이 제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선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지내요. 제이든도 동네 모든 분들의 손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며칠 전까지 간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족 같은 관심이었던 거죠.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오는 것도, 반찬을 나눠주는 것도 모두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서였던 겁니다. 에밀리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시겠죠? 저 혼자 아니에요. 여기가 저의 진짜 집이에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우리 집에는 계속해서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이든 안부를 묻고 뭔가 필요한 건 없는지 챙겨주시려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순자 이모가 직접 끓인 삼계탕을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 에밀리 애기 기운 차리려면 이런 거 먹어야지. 엄마가 정성껏 끓였으니까 많이 먹어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렸어요. 그러자 순자 이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한국말 하시네요. 그리고는 더욱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언어는 서툴러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도윤과 함께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다 보여주더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미국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자 관심을 보이시며 요즘 젊은 사람들 음식도 배워야지.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전혀 고리타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샐러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여기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우리나라 자랑이지요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의료비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할 때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고 도윤도 설거지를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게 됐습니다.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사실은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제이든도 빨리 회복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무난 인사를 오고 놀이터에서 만났던 부모들도 계속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제이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간섭이나 참견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완전히 틀렸네. 응, 딸을 미국으로 데려간다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어느덧 한국에서의 2주가 지나갔습니다. 떠날 날이 다가오자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에밀리, 엄마가 정말 미안해. 딸을 미국으로 데려간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어.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진짜 집이에요. 제이든도 여기서 자라는 게 더 행복할 거고요. 순자 이모를 만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다음에 또 오면 김장같이 해도 될까요? 순자 이모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물론이죠. 그때까지 한국어 더 배워오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순자 친구 하고 답했더니 순자 이모가 배꼽을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영희 이모는 다음에 올 때 미국 요리 가르쳐 주세요 하시면서 I will cook. 아메리칸 푸드 하고 영어로 말씀하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저도 한국 요리도 배우고 싶어요 하니까 딜 하시면서 악수까지 청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할 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대단해요 하고 한국어로 인사드리니까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자주 오세요. 여기가 집이에요. 그리고 미국 친구들한테도 한국 자랑 많이 해주세요 하시는 말씀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처음엔 걱정 많이 하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서 걱정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넌 더 단단해진 거야.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남편이 덧붙였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다고. 정말 그랬어요. 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보다 더 나은 시스템들도 많이 있었고요. 공항에서 딸 가족과 작별할 때 저는 더 이상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 거야. 제가 딸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미국 친구들한테 한국 이야기 많이 해줄게. 특히 의료 시스템 이야기는 꼭 해야겠어. 비행기 안에서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한국 참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 응. 특히 병원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더 빠르고 저렴하고 친절하다니.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저도 동감했어요. 딸이 왜 여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돼.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딸이 변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된 거구나. 그리고 그런 딸을 만들어준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와야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꼭 와야지.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기도 하잖아. 저도 동감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도 또 다른 고향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섣부른 편견을 갖지 말자.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정문화를 미국에서도 실천해보자. 우리도 이웃들과 더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꼭 말해야겠어요.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도 자랑해야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